안녕하십니까, 조씨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되어 가네요. 강의는 제대로 된 거 하나 봤고요. 책은 한 3권 정도 읽었어요. 그리고 임장은 매물을 한 40개 이상 본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의 저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하고, 피드백 받을 부분은 피드백을 받고, 아니면 뭐 방향성이 잘 되고 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느낀 점을 앞으로 지금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한다. 순서는 중요한 순서는 심리, 전세가, 분양가, 정부 정책 순이다.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고 어떤 조건과 요인, 그리고 지역과 환경에 의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순이다 라고 어떤 책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심리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통합해 봤을 때 심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파트 가격을 오르고 내리는 주체는 사람들이거든요. 대중이잖아요. 그리고 대중들의 심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오름 추세고 내림 추세고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이 24년 11월 중순이 좀 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람들 심리가 갈팡질팡인 것 같아요. 갈팡질팡인 것 같아요. 뭐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면은 뭐 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뭐 내린다는 사람들도 있고, 갈팡질팡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름 추세일 때는 대중들과 미디어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막 무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막 무리해서 막 대출 받고 막 연끌하고 그러는 것 같고, 또 집값 하락은 더 이상 없고 집값은 계속 상승만 하고 오늘이 제일 가장 싼 날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뉴스를 계속 봤을 때도 뉴스에서 그런 말 막 하더라고요. 오늘 집값이 제일 싼 날이었다고. 그때가 이제 상승기였거든요. 그 내림 추세일 때는 아파트 매매하면 바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재미 보는 일은 없고, 그 인구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로는 재미 보기 힘들겠다. 왜냐면 인구가 있어야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살 사람이 있어야지 가격이 오른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뭐 내림 추세일 때는 미분양 아파트가 40% 할인해서 판매해도 아무도 사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내림 추세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내림 추세도 아니고 오름 추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가 역시도 심리의 영역 중 하나다.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대중이기 때문에, 전세가 사이클은 이러하다. 집값이 폭등한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난다. 너도 나도 막 집을 사려고 한다. 오늘이 제일 싼 거야. 오늘이 제일 싼 거야. 이 무주택자들은 바보야. 이런 식으로 사회 현상이 생긴다 그 말인 거죠. 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일반 대중이 사기 힘든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값이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계속 하락 추세라 아무도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만 들어가려고 하겠죠. 왜냐면 집을 사봤자 계속 떨어지는데 누가 집을 사겠어요. 전세로 들어가서 살겠지.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한 2년 3년이 흐르면 이제 계속 전세만 사람들이 사니까
그럼 전세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또 그 전세 살고 싶은 사람들의 그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가가 오르면 당연히 매매가가 오르겠죠. 왜냐면 하방 지지를 해주니까, 아, 이럴 바엔 사겠다라고 하니까 그 살 바에 전세 경쟁을 하느니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이제 전세가가 상승하니까 그에 따라서 매매가도 이제 꿈틀거리면서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전세가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죠. 집값 등 그다음에 전세 대란, 이렇게 이제 또 아파트를 사게 되면 집값이 점점 폭등하게 되고 또 내려와서 전세 대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겠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그리고 분양 정책, 상승세 때 분양 시장, 너도 나도 분양받고 싶어서 주택 청약에 대해서 공부한다. 주택 청약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진다.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 다음 하락기 때 주택 청약 조건이 간소화된다. 누구나 노력하면 분양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이게 이제 하락장 때 분양 시장이고요. 근데 이제 심리적인 영향으로 보면은 누구나 이때 집을 사야 된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때 싸다. 근데 무서운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제는 집으로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 인구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 이제는 안 된다 그랬는데 항상 역사는 반복되죠. 정부의 정책, 상승기 땐 다주택자 숨통을 조여오죠. 뭐 이거 규제 저거 규제. 그리고 하락기엔 다주택자를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하겠죠. 왜냐면은 집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안 사면 안 되니까 다주택자를 끌어들여와서 어, 집을 사기에 좋은 정책을 계속 내놓겠죠. 집을 사라, 집을 사라. 지금 인구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막 지원을 해주잖아요. 결혼하면 증여세를 이제 감면해주고, 뭐 아기 나면 또 감면해주고 이러듯이, 또 상황이 바뀌면 정부 스탠스도 바뀌는 거니까. 뉴스나 정책을 잘 보면 정부 스탠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금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뉴스를 고지 곧대로 보면 안 되고 좀 길게 보고, 이 상황에는 정부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게 파악이 되니까, 좀 처음에는 뉴스를 바로 믿지 말고 좀 한 1, 2년 보고 좀 오래 봐야지, 이때는 왜 이렇게 했지? 돌이켜 봤을 때 이때는 왜 이렇게 했지?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역사는 반복이니까. 오늘 역사는 반복이니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 역사는 반복되는데 사건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형태만 바뀌는 거고. 이제 여기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주체는 절대적으로 대중의 심리다. 대중의 심리. 그리고 부동산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반복돼.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이 행위란 임장을 가고 부동산 관련된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내 스스로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돌이켜보고 복귀하고, 이렇게 하면은 언제 사고 파는 게 이득인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좋은 아파트 투자란 무엇일까? 좋은 아파트란 무엇일까? 어떤 한 유튜버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치를 가진 부동산 중에
당장 오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것을 비싸지 않게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아파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왔으면 하는 조급함 때문에 사실 요즘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근데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좀 힘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계속 자기 개발한다 하고 막 일 끝나면 시간 갈아놓고 막 그랬는데 막 그런 게 저한테 제 자신한테 여유를 안 주고 계속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혹독하게 내 스스로를 했던 게 좀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거는 최근에 제가 수도권 임장을 가가지고 느낀 점이에요. 나는 지방 출신이고 서울 수도권에 왕래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처음 아파트 투자를 하겠다고 집 근처 여러 아파트를 임장에 나섰다. 이건 순천을 말하는 거겠죠. 대부분 신축 아파트로 발길이 향해졌고 2, 3억 정도면 좋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에 서울로 가서 아파트 임장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아파트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였다. 압구정으로 가는 전철안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고 전철에 탑승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스트레스가 받았다.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입지 하는지 알게 되었고 고생 끝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도착했다. 내가 생각했던 으리으리하고 멋진 아파트가 아니었고 이 허름한 아파트가 30억 이상이라고? 나는 너무 깜짝 놀랐다. 콘크리트 구조물만 봤을 땐 내가 살던 순천에선 이 아파트는 5천만 원도 하지 않을 거였다. 근데 왜 이 허름한 아파트가 30억 이상일까? 순천 신축 아파트보다 6배 이상이었다. 이게 뉴스 신문에서 떠들어댄 좋은 아파트 입지 이런 걸까? 난 그렇게 생각했다. 이때 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고 무엇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지 정확하게 알았다. 가치가 가격을 만든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럼 어떤 아파트가 오를 만한 가격인데? 대중이 좋아하는 아파트. 그럼 대중은 어떤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일자리와 가까운 아파트.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가까운 아파트. 각종 커뮤니티가 가까운 아파트. 많은 책에서 신축보단 구축이 나을 거라고 했는데 요즘 대중은 신축, 즉 생활 인프라가 단지 내에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참고해봐야 할 사항이다. 다시 제가 말하면서 굉장히 깨닫는 게 많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제 오래된 투자가들이나 이제 책을 보고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구축 신축만 하지 말고 구축을 봐라 막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대중들은 다 신축을 좋아해서 신축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의 최종 결론. 그래서 난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다음 하락 사이클을 기다리는 거다. 모든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에 두려움이 가득 찼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아파트로 돈 버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는 그때를 기다리며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하는 거다. 어떻게? 일단 서울과 수도권 임장을 하면서 어떤 지역과 장소가 입지가 좋은지, 그리고 아파트마다 가격 비교를 하면서 가로 열고 왜 더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가격이 6배나 비싼지 가로 닫고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하며 기회가 됐을 때 과감하게 매수에 나설 계획이다. 뭐지? 제가 아침 긍정학원이랑
유튜브에 이때까지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은 좀 오합지졸이었는데 오늘 좀 잘하는 게 정리를 해가지고 말하니까 좀 괜찮네요. 정리를 해서 말하니까 좀 괜찮아요. 어쨌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됐을 거고 10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부동산에 오래 계셨던 사람들 중에서는 허무맹랑한 소리 하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 저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부동산을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지금 가져야 될 마인드는 좀 조급해하지 않고 좀 차분하고 길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저는 이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하고 또 수도권 임장할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